이제 정보 공개. 우리가 행정 절차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절차는 빠지는 일이 없는데 정보 공개는 간혹 빠지기도 하지만 거의 매 시험마다 또 많이 출제돼. 그래서 우리 정보 공개,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는 다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갖는데, 그죠? 이건 국민에게 보장되는 헌법상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서 나오는 알 권리에 기초한 거다.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든 아니든 국민으로서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죠?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약칭. 응? 그래서 정식 명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죠. 자, 법의 내용을 보면 목적이 있고 적용 범위가 있는데, 적용 범위 1항은 그냥 읽어봅시다. 목적은 뭐 여러분들 읽고 지나가도 되고, 적용 범위도 정보 공개 관하에는 다른 법에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다.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법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4조 1항, 응? 그 동그라미 1항 관련해서 밑에 판례. 판례 1번 봅니다. 뭐래? 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보공개법 적용 안 하지? 그 특별한 규정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을 적용 안 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은 말 그대로 다른 법이 그 법률이어야 한다는 거지. 분명히 명시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특별한 규정은 법률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뭘 해야 돼? 두 번째 끝에 셋째 줄, 정보 공개할 대상 및 범위, 절차,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하여 즉 정보공개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어야 된다. 응?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어떻게 돼? 응? 자, 밑줄 치세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재판 확정 기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응?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유죄냐 무죄냐 이제 형사재판 확정 기록, 그거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00 몇 조에서 정보공개법하고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정보공개법을 적용 안 해도 되는 다른 법률이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보공개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별한 경우냐? 결론 그렇대요, 아니래요? 응? 그렇대.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 이거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죠?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그러면 해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정보공개법 적용 안 하는 거지. 형사소송법이 정한 그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둔 대로 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판결. 그 다음에 또 2번 판례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민사소송법에 보면은, 이것도 법률이지. 민사소송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대? 재판에, 민사소송 이제 재판하는데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 내지 가지고 있는 공문서 공개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정보공개법에 관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가 내려놓은 거야. 응? 그러면 문제된 상황이 뭐라고 돼 있어요? 화살표 읽어보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민사소송법 몇 조 몇 항은 뭐라고 정해놨대? 응? 그 같은 조 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문서라도 문서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그 증거로 뭔가 문서가 제출돼야 되는데 그거 원래 거부 못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민사소송법에 뭐라고 써놨대? 셋째 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 내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이 민사재판에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내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 내지 가지고 있던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거래? 응?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된다. 응?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앞부분에 가면 민사소송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다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 내지 가지고 있는 문서 재판에 제출해야 될 증거로 요구된다. 그죠?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제출해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는 무슨 법에 따라 결정해야 된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게 그 민사재판에 제출되어야 되는 건지 제출 안 해도 되는 건지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정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판례는 앞쪽 부분에, 그죠? 즉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를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공문서 재판에 민사재판에 제출돼서 공개돼야 되는지, 이거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1 새로 추가된 그 판례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까 읽었던 거하고 연장선상이 된다. 그죠? 그 법조문. 그래서 밑줄 치는 데 보면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던 문서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또 이건 조금 결이 좀 다르네. 아까 읽은 거랑. 그죠? 네, 그래서 이거 2-1을 좀 중시하세요. 응? 그래서 거기 2-1 앞부분에 보면 이건 또 법조문 민사소송법 제334조 1항 1호의 문안. 그 문안이라는 게 뭐냐?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문서 갖고 있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는 민사재판의 원고 피고 말하는 거지. 그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했던 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법정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 법원이 제출하라 그러면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 그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볼 때 그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서 인용한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해 가지고 있는 문서라면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그 문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지, 법정에. 네, 그럼 한 번 더 주의 깊게 좀 읽어보세요. 2-1 이거는 좀 더 나중에 새 판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우리 학교 있잖아. 학교. 그러니까 교육기관 얘기 나온다. 법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또 따로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관련 기관의 학교 같은 데겠지. 교육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법률을. 그러면 교육 관련 기관은 이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지 말지를 이제 적용받는 거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정보공개법 자체가 아예 적용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떤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일종의 특별법으로서 그게 우선 적용,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그게 우선 적용되지만 그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로 별도의 필요한데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을 또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응? 넷째 줄에, 그죠? 넷째 줄,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여도 더 이상 정보 공개법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거기에 없는 사항, 그거는 정보 공개법의 규정이 또 적용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다. 특별법, 일반법 관계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두 줄을 중시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관해서 국가가 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지자체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응? 법조문 자체로.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내용, 그건 이미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오늘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나오는데 이 3번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쓰인 적은 없어. 그냥 읽고만 지나가자. 거기 첫째 줄 보면 주로 어느 같은 우리나라 따지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 국정원 같은 데 있잖아. 그지?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대표적인 예가 국가정보원. 이런 데서 국가 안전 보장 뭐 목적으로 뭐 보유 작성 뭐 이렇게 한 정보는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지. 응? 정보공개법 적용 안 한다 하는 문장이잖아. 제외시킨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다. 우리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 누구누구한테 있대? 모든 국민한테 있고 또 외국인한테도 인정된대. 응?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법조문 자체 읽어보면, 자, 법조문이 맨 밑에 줄에 있지.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모든 국민에 누구누구가 들어가냐? 또 우리가 그냥 모든 국민이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해관계 있든 없든 국민이라면 우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있다는 거지. 그러면 판례 나왔어. 자, 오른쪽에 가면 판례 알아보기 1번. 자, 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는 누구누구 다 들어간대. 응? 자연인이 여러분이랑 같은 사람이야. 국민인 사람.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회사 같은 법인도,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다 포함. 여기서 중요한 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하는 거야. 응?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이제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이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뭣도 안 따진대. 둘째 줄에 설립 목적도 안 따지네. 설립 목적도 불문. 요게 포인트. 그래서 어떤 시민운동 단체가 있는데 뭐 환경운동 연합 이런 것처럼 이 법인으로 안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뭐야 자기들 그 공익 목적으로 뭐 정부에서 무슨 조치를 하는데 그 환경에 미치는 뭐 영향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저 환경부가 뭐 처리한 뭐 문서 공개해달라 이런 거 청구할 권리 보장된다는 거야. 응? 자, 1번 판례 중시되고, 그지?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긴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야 아니야? 국가도 법인이야. 사람이 아니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공법인에 속해. 우리 인천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이야. 그러니까 행정주체로서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고 배웠잖아. 응?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에 해당하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아까 말한 우리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에 포함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지. 법인이긴 한데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 실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자지. 응? 뭐 지자체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공개해달라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 자는 못 된다는 판결입니다. 응? 그러면 거기 판례는 좀 길게 됐지만 결론은 뭐라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긴 하지만 정보공개 청구권을 갖는다 못 갖는다? 못 갖는다.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자이다. 응?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이 핵심이다.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모든 국민 속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정보공개 청구권 갖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지. 오히려 의무만 있을 뿐이지. 응? 그 마지막 두 줄이 중시.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여러분 읽어보고 간단 얼른 눈을 읽어보고. 야, 외국인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돼 안 돼? 되긴 되는데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돼? 그리고 일반 국민과 우리 아까 말한 우리 국민과 똑같이 인정돼? 아니에요. 외국인에게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 법으로 스스로
일정한 외국인한테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응? 그래서 자 모든 외국인에게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외국인. 어떤 외국인? 첫째 그때 화살표 읽으면 뭐야? 국내에 일정한 둘째 줄에 있지? 국내에 일정한 주소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또 학술 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세 번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단체. 요 일정한 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만 외국 법인도 포함되는 거지. 외국 법이나 단체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써놓은 거야. 응? 외국인한테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지? 또 우리나라 법이 그냥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이러이러한 외국인한테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한다. 우리 법이 그렇게 스스로 내야지. 여기 끝에 2번 끝에 보면 상호주의란 말 있지. 그거는 무슨 말이야? 어떤 외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해주면 우리도 그 나라에 속한 외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상호주의거든. 우리 상호주의를 규정한 거 아니에요. 상호주의 채택 안 했어. 응? 이제 상호주의 채택한 거는 나중에 공부하면 우리 국가가 손해배상 해주는 거 있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 국가배상법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외국인이 뭐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위법하게 직무 수행하는 통에 그 외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르잖아. 그러면 그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 법이 그 외국인이 속한 그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배상해준다 그러면 우리도 해주고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준다. 이게 상호주의를 규정해놨어요. 국가배상법은. 근데 여기는 정보 공개 문제는 그런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딱 요러한 외국인한테 정보공개권 준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딱 해놓은 거야. 자, 공부하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 있는 자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보유한 정보 공개해둘 의무가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공공기관이야.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누구누구래?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모든 국가기관. 일본 외울 거 없어. 모든 국가기관. 그러면 어떻게 돼? 국회도, 법원도, 헌재도, 중앙선관위에도, 대통령, 청와대, 응? 하여튼 모든 국가기관 다 공개 의무 있습니다. 응? 그죠? 그 다음에 쌍거리본 모든 지방자치단체, 응? 다 공개 의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공공기관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들. 네 번째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외울 건 없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대통령령으로 추가해 놓은 기관 있죠? 여기 좀 몇 개 체크하자. 첫 번째 1호 중요합니다. 1호의 결론을 가면 각급 학교다. 간단히 말하면 그죠? 각급 학교가 어디겠어?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는 어디겠어? 유치원 같은 데겠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산여대, 대학 다 포함. 모든 학교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립학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사립학교 들어가요. 당연히 이 법에 적용받아. 다 사립학교들도 응? 사립, 초, 중, 고, 대학 다 공개 의무 있어요. 응? 그래서 1호 사립학교도 포함이에요. 응? 사립, 초, 중, 고, 대학교 다 포함입니다. 공개 의무 있어요. 그 다음 1번이 1호가 중요하고 2번은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예를 들면 여기 인천시 무슨 뭐 있다. 인천에 지하철 있지. 뭐 인천 지하철공사 이런 거 있을걸? 다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죠? 넘어가고 3호 어우 너무 많이 길어. 이거 거의 안 나온다. 그 다음에 4호 중에 밑에 들어가면 4호 뭐라고 돼 있어? 특별법에 의해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그죠? 뭔지는 잘 모르지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도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이다 라고 대통령이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5항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단체. 그치? 정부로부터 뭐 보조금 받아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정보 공개 의무 있어요. 응? 그죠? 이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규정을 해놓은 거지. 그 다음에 6번 사회복지단체는 아니지만 둘째 줄에 보면
뭐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받는 단체 있지? 얘네도 공개 의무 있는 거야. 정보 공개 의무. 응? 응. 그런 거 체크해놓고 그러면 관련된 판례 1번 보니까 자 아까 1호가 뭐였어? 사립학교, 사립초중고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사립대학교가 반발했어. 왜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규정을 해놨느냐? 대통령령으로 이러고 싸운 거야. 그러면서 사립대학교가 이런 얘기를 해. 물론 국가로부터 뭔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뭐 하는 사업 이런 거는 내가 그거는 공개하도록 한다는데 우리 사립대학교가 받아들이겠지만 이거 국가로부터 무슨 비용 지원, 예산 지원 받아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학교 예산으로 알아서 하는 일까지도 다 정보 공개토록 이거 다 포함된 거 아니냐? 이거는 대통령이 법률로부터 저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으로 정하라고 한 그 범위를 벗어나서 멋대로 정해놓은 거다. 위헌! 이거 주장한 거야. 근데 판결은 어땠어? 응? 자, 쭉 읽어봅시다. 뭐라 했어? 응? 자, 어떤 기관이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인지를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 즉 입법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뭐야? 정보 공개할 의무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을 했는 바 공공기관이라 하면 쭉 읽어놔.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한 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응? 여기에다가 또 정보 공개하는 목적, 교육이 가지는 공공성, 또 우리나라에서 국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별 차이 없다. 응? 뭐 동질성, 그리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엄청나게 재정 지원하고 보조하는 거 이런 거 다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 거기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중요한 시험에 쓰이는 거야.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예산 지원하는 게 어떤 한정된 업무, 또 일시적인 이런 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정보 공개할 의무 있는 공공기관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뭐야? 정보공개법 법률 상위법의 위임을 벗어나서 잘못 만든 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가 포인트야. 자, 일단 끝부분 사립대학교가 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받는 한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요 문장 잘라서 내고 또 그 앞에 지금 대통령령이 정보공개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사립대학교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규정을 해놨잖아. 그거에 대해서 상위법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끝부분이 시험에 쓰이는 중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2번 보면은 자 뭐와 관련돼 아까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그지? 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면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대. 그래서 뭐뭐 고려해야 된대? 응? 그 밑줄 친 부분. 이 특별법에 해당하는 특수법인인지 아닌 거는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 업무이거나 국가행정 업무는 아니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그 해당 법인 내부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그 외에도 뭐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대. 즉 정보 공개 의무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즉 정보 공개 의무 있는 특수법인에 해당하냐 아니냐는 뭐 한 가지 국가행정기관 업무를 수행하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응? 핵심은 그거예요. 그 정도로 보고 자, 그 밑에 3번하고 4번은 단순 암기. 두 개의 법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한국증권협회. 또 하나는 KBS를 지칭하는 한국방송공사. 근데 결론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한국증권협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이
돼서 공개 의무 있는 기관이래 아니래? 아니래. 즉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기관 아니다. 반면에 KBS를 말하는 한국방송공사는 4번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 그래서 정보 공개 의무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이건 암기해야 돼. 꼭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좀 가볍게 봐야 되는 게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 공개에 대비해서 정보 공개 청구하고 그 공개하는 것에 대비해서 뭔가지 갖춰야 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은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 응? 그 법령 정비 등 제6조 있죠? 이건 뭐 특별히 뭐 미술국가 암기할 사항은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법령도 정비하고 국민이 제 정보 공개 청구 들어오면 쉽게 뭐 공개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장비도 갖추고 뭐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자, 근데 그 밑에 거 행정정보에 공표라는 제7조가 있어요. 그럼 공개와 공표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정보 공개라고 할 때는 싫어도 정보 알리기 싫어도 청구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공개인데 공표는 알아서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공표는. 응? 자, 공표 거기 법 좀 보자. 1항을 보기 전에 1항에 박스 있지? 그거 먼저 읽어보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라든지 2번 2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 하여튼 뭐 4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제 시험은 주로 2호가 이제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 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뭐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그지? 이런 게 2호에 관련된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겠다.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대? 동그라미 1항. 응? 터치 끝에. 이런 정보라면 공개하는 구체적 범위, 그 다음에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국민한테 알아서 발표를 하래요. 공표를 해놓으래. 국민이 청구를 안 해도. 응? 공공기관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해서 공표를 하고 그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청구를 안 해도 공개해달라고 직접 청구를 안 해도 이 박스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알아서 뭐 하래? 공개 구체적 범위, 시기, 방법 등 미리 정해서 국민한테 공표를 해놓고 또 공표한 대로 신청 안 해도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라 할 사항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그지?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정보 목록 작성 비치. 이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응? 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다가 청구를 할 거 아니야. 알고 싶은 정보. 그러니까 각 공공기관은 어떻게 하래? 읽어. 1항 각 공공기관은 자기네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해서 갖춰놓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치? 이거 가볍게 읽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8조의 2라고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있는데 거기는 좀 체크하자. 8조의 2. 응? 자,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라고 있고 읽어보자. 공공기관 중에 중앙행정기관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관은 원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이미 공개할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정보를 국민이 청구 안 해도 공개자료 청구 안 해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된다. 응? 자, 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죠? 거기 첫째 줄에 있듯이 중앙행정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응? 중앙행정기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관.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된대? 응? 또 어떤 정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공개 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거. 그거는 국민이 청구 안 해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거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해야 될 대상 정보 및 정보 공개의 원칙 이렇게 돼 있죠. 자, 싼 거를 1번 가볍게 봅시다.
어떤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어떤 정보를 공개하래? 읽어보니까 공개해야 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래. 문서로 돼 있든 도면으로 돼 있든 사진으로 돼 있든, 그죠? 정보의 보유 형태, 저장 형태는 상관 안 한다는 뉘앙스죠? 그런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째 줄에다 밑줄 쳐주세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응? 그러면 여기서는 취득을 보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직접 작성한 정보만 공개 대상이 아니라, 직접 작성한 건 아닌데 공공기관이 취득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써가지고 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그런 자료도 있잖아. 그럼 그게 이제 그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거잖아.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 그죠? 그런 것도 형태가 어떻게 돼 있든, 그죠? 다 공개해야 된다. 응? 그래서 취득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해야 돼. 그렇죠? 네, 이따 나오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응?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 정보공개법에서 정해놓은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된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대원칙을 선언한 거야. 응? 정보 공개하라는 원칙을 선언했어요. 자, 관련해서 판례 볼까요? 1번 시험에 자주 쓰입니다. 자, 지금 문서 얘기를 하고 있지. 종이 문서. 자, 국민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문서로 된 정보를 공개달라고 청구했어. 그러면 그 공개 대상이 되는 문서는 어떤 거래요? 응? 두 번째 줄 앞머리. 공공기관이 뭐 하고 있는 거래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래야지. 그럼 반대로 뒤집어봐. 공공기관이 현재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공개를 해? 그러니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만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끝부분 또 원본을 공개해야 되는데 꼭 그 문서가 꼭 원본일 필요는 없대요. 응? 그러니까 뭐 사본이라도 괜찮대.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래야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원본일 필요는 없다. 이 부분 포인트.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좀 말은 긴데, 자, 예를 들어서 정보 공개를 어떤 국민이 청구를 했는데, 이제 뭐에 관해서 이렇게 뭐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공공기관이 거부를 했어. 이유가 뭐냐면 원하는 그 형태대로, 원하는 청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 정보가 보유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응? 그런 이유로 거부했는데, 근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뭐 어떤 자료도 들어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중에 어디 흩어져 있고, 또 어떤 문서 속에 들어있고, 여러 문서 속에 흩어져 있어. 그러면 공공기관 측에서는 좀 컴퓨터로 조금만 간단한 작업만 하면 여기서 좀 퍼오고 저기서 퍼오고 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조금만 편집하면. 그런데도 거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면서 거부했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조금만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거야. 원하는 형태로는 안 돼 있어도 정보 내용 자체는 갖고 있다면 그거 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이게 끌어와서 약간만 편집하면 원하는 형태로 돼 있다면, 그러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판례. 그러면 어디를 딱 밑줄 친다면 뜻 이해했죠?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 번씩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3, 4번이 이제 뭐 같은 거야. 묶어. 3, 4번 묶으면, 자, 우리 아까 원칙이 뭐가 있어?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공개달라고 요구하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그죠? 그래서 하지만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지만 무조건 다 또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번 읽어보자. 3번에 정보공개법 보면 결국 국민이 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지 그 목적 밝힐 필요 없어요. 그 처제 끝에 정보 공개를 왜 청구하는지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법에 보면. 그죠? 그러므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목적이, 청구한 사람이 뭐에 쓰려고 하냐면 손해배상을, 소송을 놨는데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응? 그래서 청구인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할 증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오로지 여기서 피고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야. 응? 오로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청구한 게 시인의 성실 원칙 위반이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읽었죠? 응? 근데 4번이 더 중요한데 3, 4번이 같은 논리긴 한데, 자, 정보 공개 청구에도 이거 권리 남용이다 해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허용될 수 있대? 자, 4번 쭉 읽어보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지. 실제로는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사람이 공개를 받아서 그거를 뭔가 해당 정보를 취득 내지 활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응? 사회 통념상 허용될,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든지, 오로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처럼 권리를 남용하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에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명백할 때는 뭐야?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개를 거부해도 문제 아니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 판례가 시험에 쓰입니다. 응? 3, 4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판례 읽을 때 보니까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해 놨다네. 아무래도 뭐 외교관계, 뭐 국가 기밀에 속하는 거라든지 기밀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게 어떤 특정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이런 거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첫째 줄, 두 번째 줄, 첫째 줄 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응? 끝에 잘 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뭐야? 반대로 해석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러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문장이 뭔지 알아?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정보도 공공기관은 공개할 수도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분명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법조문 문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는 걸 비추친 이유는 공개할 수도 있는 거지. 응?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놓고요. 어떤 게 그렇대? 그리고 이제 거기 아니할 수 있다고 그 밑에 조항은 지금 눈으로 한번 얼른 읽고 지나가. 응?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또 공개하도록 노력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밑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우리가 일명 비공개 대상 정보라 그러는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예요? 총 9가지 있어. 응? 그죠? 8가지, 참 8가지. 8가지에 해당하면, 이 8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공공기관은 보유한 정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 보니까 1번 1호,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정보. 그죠? 1번에 두째 줄,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해 놓은 정보. 근데 어느 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또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제정된 명령, 그 명령 속에 딱 나열돼 있어요. 뭐래?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그건 넘어가고 대통령령 및 조례로 안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대통령령 및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화살표에 대통령령하고 조례에서 이 정보는 비밀 내지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해 놓은 건, 그거는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이 정보는 비밀로 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했어도 그걸 근거로 공개 거부할 수 없는 거야. 공개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대통령령하고 조례로 한정해놨어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에서는. 총리령 부령 아니야?
그 점 유의할 것. 그 다음에 뭐 2번은 2호는 그냥 눈 얼른 이거 국가안전보장 뭐 이런 걸 위해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거. 그 다음에 3번 뭐야 이거? 공개되면 이것도 당연한 얘기겠지?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이거 현저한 지장 초래하고 이런 정보 가볍게 읽고. 그 다음에 4번은 좀 주의. 4번은 자 특히 앞에 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여기서 좀 끊어. 물론 그 뒤에 보면 뭐 범죄 예방, 수사, 뭐 형집행 뭐 이런 걸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필요한 정보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싸그리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래? 아니야. 끝에 단서까지 연결해야 돼. 자 그러면 앞에 잘랐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데, 응? 두째 줄 끝에, 두째 줄 중간부터 공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공개되면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 내지는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그럼 더 줄여 공부하자.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데 공개되면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 거? 줄여서 공부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응?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러면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싸그리다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런 논리는 똑같이 밑에 이제 또 또 나올 텐데 5번 보니까 또 뭐 있어요? 어이구야, 감사 쭉 읽어보자. 감사, 감독, 검사. 시험도 들어가 있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기술 개발, 무슨 계약, 또 인사관리, 또 행정조직 안에서 뭐 아직 의사결정이 진행 중, 의사결정 과정 내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만약에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 현저한 지장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이거 나오니까 이거 생각난다. 여러분들 저 뭐야? 이번에 뭐 수능 샤프 뭐 그지? 수능 샤프 제공되는데 그 어느 업체 바꿨다며? 어느 업체가 만든 샤프냐? 응? 그거 좀 미리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사전에 뭐 이렇게 잡는 그립감, 응? 이게 느낌도 좀 익숙해지고 하기 위해서 공개해달라 했는데 그 교육과정 평가원이 야 그거는 비밀사항, 비공개사항 그래가지고 거부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갔지, 그지? 근데 끝까지 공개 안 했어, 그죠? 근데 어디 거래? 동아연필? 뭐 어디 거라 그러지 않나? 그지? 근데 뭐 이게 힘이 또 잘 안 나오고 뭐 부러지 잘 안 나왔다며. 하여튼 또 문제 많아. 자, 그것도 정보 공개하고 연관이 있잖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안 한 거. 응? 자, 아마 5번 같은 거, 5번을 이유로 거부했을 거야 아마. 그 어느 회사, 응? 저 샤프인지, 그지? 이런 거 같겠지? 하여튼 뭐. 자, 그다음에 6번. 너무 당연하다. 해당 정보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그냥 읽어. 이거 너무 당연한 것들은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 공개되면 사생활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이런 거 당연히 공개하지 말아야 되겠지. 응? 네, 뒤로 가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단서가 있어. 6호 지금 6호는 그 뭐야 사람이 이름, 주민번호, 개인의 인적 사항 이거 사생활 침해 우려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죠.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들은 공개한다 이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다라마 이렇게 있지. 이 중에 라를 봐. 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 응? 라 있지 라. 그건 어떻게 돼? 공무원의 이름. 이거 개인의 인적 사항이야. 근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이 사생활보다 국민의 알 권리 쪽에다 우선권을 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하는 걸 그걸 하나 유의해 두고, 그 다음에 7번 가볍게 읽어봅시다. 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의 경영 내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사항. 그 다음에 8항 만약에 어떤 정보가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매점 매수 이렇게 해서 특정인에게 현저한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사항.
그래서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국민이 일반 개인도 그렇고 시민단체가 무슨 정보 공개해달라 청구했어. 근데 많은 경우 거부. 청구를 받은 공공연히 거부. 그래서 거부하면서 대부분 이제 이유를 들어. 여기 1호부터 8호까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 거부. 그랬더니 또 청구한 측은 아니다. 그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거부한 건 위법. 이래갖고 또 소고송 많이 붙어갖고 이제 판결 나와서 어디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공개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판결 나온 게 쭉 이어지는 거야. 이제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안 이제 암기해야 돼. 무슨 정보 공개해야 된다고 받는지 안 받는지 암기해야 돼. 그래서 자 밑에 판례로 봅시다. 440쪽 판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번 판례 1번은 아까 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돼 있긴 한데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한해서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는 거다라는 게 1번 판례의 뜻입니다. 그죠? 응? 이해되죠? 즉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그래서 자 중요한 거 1번 읽어보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 거부하기 위해서는 자 밑줄 그 정보가 꼭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여기 밑줄. 응?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럼 무슨 말이 될까요? 반대로 해석해봐.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그거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 해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에 포함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 해치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본다. 이 문장.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데 셋째 줄.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응? 재판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재판에 관련이 있기만 하면 재판에 관련이 있는 정보 다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뭘 때만 공정한 재판에 해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해됐습니까? 이 1번 판례 중요. 그 다음에 2번. 예. 만약에 또 6호에서 뭐 공개되면 아까 검사, 시험 등 공개되면 뭐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럴 때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거기서 말하는 거.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까지가 또 포인트. 응?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번도 또 공부. 아까 제 7호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 내지 영업 비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돼 있잖아. 그럼 어떤 정보를 말한대? 응? 두 번째 줄. 3번 판례에서 두 번째 줄.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내지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 이게 핵심이야. 시험에 쓰이는 거 그 문장이야. 응?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응? 또 이거 명확히 안 해놓으면 일체이란 말에 또 너무 눈이 가가지고 일체? 이거 좀 의심 가는데 또 틀린다고 찍을 가능성이 있어? 일체의 정보 들어갔어도 일체의 비밀, 일체의 정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판례 또 보자. 4번 판례는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1호 있잖아. 1호.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1호. 1호에 뭐라고 써냐면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근데 그 규정엔 법이 뭐라 그랬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명령. 그지? 근데 이 4번 판례가 내려질 당시는
괄호 속의 내용이 없었어. 아까 1호에서. 즉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다 이게 없었거든. 그 괄호가 1호에서 말하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 이 판례 이후에 나중에 이제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판례를 보면 자 분명히 비밀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에서 비밀 내지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돼 있는데 이때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뭐를 의미한대? 응? 세 번째 줄에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여기 밑줄 쳐주세요.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뭘 말한대? 정보 공개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 명령을 의미. 요거 한 줄. 요거. 법률이 위임했다는 거, 딴 거 정하라고 위임한 건 소용없어. 뭐에 대해서 정하라고 위임된 거?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정해라고 구체로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은 법규 명령만을 의미하고, 응? 요게 중시. 그런데 자, 그다음 뭐가 나오냐면 다음 페이지 가서 두째 줄.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 28조에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거기 중요한 단어.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근데 그 근무 성적 누구? 교육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 결과 말이야.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요게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어떤 교육공무원이 있는데 자기 근무 평가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어요. 근무 성적 평가 결과. 근데 거부당했어. 그런데 거부한 근거로 뭘 들었어? 공공기관은 법조문을 들었어요. 뭐 들었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 몇 조를 들었잖아. 그 바로 앞에. 응?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응? 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거기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공개 못합니다 하고 거부했다는 거지. 응? 그런데 결론은 뭐야? 그거 근거로 거부한 건 위법. 이게 결론이야. 왜 그랬을까? 응? 그럼 내가 질문해 볼게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라고 이거 대통령령이야. 대통령이 만든 건데 근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위임명령, 위임받아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그 문장 보면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었대요? 안 만들었대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정하라고 위임했대? 뭐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했어요. 응? 다른 내용 뭐 정하라 위임했는데 이 대통령이 위임받지도 않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 안 한다. 이 정보 공개 문제까지 멋대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위임받아서 만든 게 아니야.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받아서 만든 건데 거기다 추가해서 이 정보 공개 문제까지도 규정을 해놨다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법률로부터 이 정보 공개에 관해서 위임받은 거 아닌데 정보 공개 문제까지 정해놨다. 이거는 뭐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 거부할 수 없는 근거다 이거지. 응?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인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뭘 의미한다 그랬어? 응? 정보 공개에 관하여 법률로부터 구체적 위임받아 만들어진 명령 그것만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다른 거 정하라고 법률로부터 위임은 받았어도 정보 공개에 관하여 정하라고 위임받은 건 없는데도 정보 공개에 관해서 지멋대로 규정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보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그 공개 거부하도록 한 근거법이 없는 거니까 공개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판결이 내려졌다는 거지. 응?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 대상 정보로 결국 최종은 판결 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판례도 공부하면 5번 판례는 셋째 줄에 뭐 있습니까? 응?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응? 근데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넷째 줄에 뭐 했어? 이제 의사가 다 결정되거나 행정정리에서 뭔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이미 집행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공개해도 된다는 거죠. 공개할 사항이다. 응? 핵심은 넷째 줄에 있는 거야. 이미 의사가 결정 났거나 집행된 경우,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미 결정 내기 전에, 집행되기 전에 그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공개하면 안 되지만, 이게 이미 다 대회 결정 나서 대회 외부에 발표까지 되고 뭐 집행까지 되고 이런 뒤에는 그 회의록 등 공개해도 된다고. 내부 회의록, 내부 검토 과정 이런 거, 응?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그래서 이거 5번 판례 쭉 한번 다시 읽어봐야 돼. 자, 정보공개법 제5호에서 응? 감사, 감독, 시험, 뭐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내지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응? 라고 예시적으로 규정해놨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규정해놨다고 볼 것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이미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결론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뭐 공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된 뒤에도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정보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으면 어떤 경우는 공개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 결정 나고 집행이 된 뒤에도 여전히 비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응? 공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세밀하게는 나눠질 거야. 어쨌든 5번 통째로 보고. 자, 그 다음에 의외로 또 6번도 시험에 나오는데, 6번 첫째 줄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거 법무부 장관이 만든 부령이야. 일단 밑줄 검찰 보존 사무규칙. 딱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검찰 보존 사무규칙이란 말이 뜰 거야. 응? 이 말이 딱 뜨면 결론이 뭘까? 자, 여기서 무슨 서류 공개하지 않는다고 써 있대. 그래가지고 뭘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거부한 거야. 근데 그게 아까 위에 읽었던 4번 판례처럼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되냐 이거지. 근데 이거 다른 거 정하라고 위임받아서 만들어 쓸 수는 있고, 그죠? 근데 이거는 법률로부터 위임도 안 받고 지멋대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배웠잖아. 행정입법에서 이거 만들어 놓기는 형식은 국민학의 효력 갖는 법규명령 형식, 부령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정한 게 불과해서. 그러면 판례 뭐야 이거?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 그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응? 따라서 이거는 법률로부터 정보 공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아 만들어진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 못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거든. 이걸 근거로 거부한 거 위법. 그런데 지금 바뀐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아까 바뀐 규정은 1호에 의하면 괄호 속에 정보 공개 비밀 내지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법 뭐로 한정했어? 대통령령하고 조례로 한정했잖아. 이건 부령이잖아. 이건 공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 현재도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유로 해서 이거 거부할 수 있는 근거법 못 된다는 걸 한 거지. 만들어 놓기는 부령이지만 정보 공개에 관해서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거에 불과하니까 이걸 근거로 거부하는 것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한 거야. 응? 잘 나오니까. 그러면 뭐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 거부의 근거법 인정 안 된 거. 응?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좀 넘어가고 8번은 그냥 외우지 말고 이렇게만 외우자. 8번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지금은 LH공사라고 이제 통합이 됐지만 예전에는 한국주택공사, 응? 주공 아파트 짓던 데 있잖아. 한국주택공사 거기다가 여러분 한국주택공사에서 주공 아파트 지면 아파트의 그 분양 가격 있잖아. 아파트 분양하는데 제일 분양 가격을 정하는데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땅값이야, 땅값. 응?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뭐 평당 1,000만 원 이렇다고 치자. 그러면 그 중에 한 5, 600만 원은 땅값이야.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 거기다 땅값에다가 뭐 그 건축비, 응? 뭐 원래 이제 그거 다 철거하고 뭐 새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거 얹고 어느 정도의 이윤 플러스해서 분양가가 책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이제 우리 일반 뭐 삼성, 현대 등 일반 민간 기업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야 당연히 땅값이 엄청 비중이 크겠지.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게 이윤도 많이 또 내야 되고 하니까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주공이 짓는 아파트는 자 이거 저 강제로 토지 수용이라고 강제로 땅 수용해 가요. 그러면 땅값 보상비 모르죠? 정부에서 매긴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 보상비 줘요. 응? 그러면 쉽게 말하면 헐값에 땅 사들이는 거야. 강제로 뺏는 거야. 공시지가로 강제로 보상해주고 땡 뺏어가거든.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요. 그리고 주택공사는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고.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야. 그런데 이 주공 아파트가 일반 현대, 삼성 이런 민간 아파트 분양하는 거 거의 맞먹을 정도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한단 말이야. 이 시민단체가 아니 도대체 주공 아파트는 땅 짓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하는데 법에 의해서 강제로 응? 토지 수용해서 싼 값으로 땅을 뺏어가지고 응?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땅값이 비중이 적잖아. 그럼 뭐 거기다가 뭐 건축비 얹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윤도 민간 기업하고 달리 뭐 조금 정도 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하면 주공 아파트는 평당 뭐 한 700만 원, 뭐 800만 원 이 정도는 그러면 이제 수긍할 만한데 얘네도 1,000만 원 정도로 분양을 하는 거야. 그렇고 심나죠. 도대체 그 분양 원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구성이 됐는지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거부했어. 주택공사에서 그지? 그거 분양 원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구체적 내용 공개 못 하겠대. 그래서 이유가 뭐였어요? 읽어보니까 8번 읽어보니까 응? 두째 끝에 응? 두째 앞머리 보면 자 야, 공개 거부하려면 아까 법이 정하고 있는 1호부터 8호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 1호 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밝히고 거부하는 이유로 안 밝히고 아파트 분양 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 수단 또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는 거야. 이거 허용된대 안 된대? 그런 거는 안 돼. 이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법 몇 조 몇 호에 해당되니까 공개 못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야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로 이걸 공개하면 응? 저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공개 못합니다. 이런 식의 거부하는 건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위법.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9번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외워야 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두째 줄 끝에 학폭위 회의록. 응? 결론은 공개야 비공개야? 비공개 대상이다. 비공개의 정보다. 이유는 법에서 공개 못하도록 규정해놨대. 첫째 줄에 있잖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대. 그치? 이유는 그런 거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결론을 외워야 돼. 공개로 비공개로 결론 났는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어. 근데 그러면 이제 뭐 학부모, 뭐 학교 선생님, 그 지역의 뭐 경찰관, 뭐 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학폭위가 구성이 되는데 대개 학교마다 그 학폭위가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막 의견이 나올 거 아니야. 뭐 가해 학생을 뭐 퇴학시켜야 한다는 등, 퇴학은 좀 심하다, 뭐 좀 잠시 뭐랄까 뭐 봉사 뭐 이런 정도 사과하고 피학생의 정식으로 사과하고 사회봉사 시간 갖도록 한다. 뭐 이렇게 좀 약한 징계로 충분하다. 뭐 등등 의견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회의록 작성해서 기재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그게 회의록이 공개돼. 누가 무슨 발언을 했고. 그렇지? 그럼 만약에
그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뭐 가벼운 징계로 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 또 욕먹을 수 있고, 그죠? 또 거기서 가해자를 퇴학시켜야 된다 강력히 주장했던 그 위원이 있어, 그죠? 근데 만약에 퇴학 결정이 내려졌다, 중고등학생인 경우,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또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한밤중에 찾아갈 수도 있잖아, 그죠? 퇴학시키는 걸 주장했다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자유로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비공개로 정해놨다. 어쨌든 외울 거, 학폭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다. 그 다음에 10법. 네. 이렇게 나오지. 뭐 기관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또 다른 타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첫째 줄, 기관이 아닌 개인이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응? 이게 문제 상황이야. 이때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따 공부할 사항 중에 뭐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개인에 관한 정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공공기관에. 응? 누구든지.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 어느 법에 따라야 되는지가 이 판결의 포인트야.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어느 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응? 그죠? 즉 둘째 줄, 이게 옛날 명칭의 법이야.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둘째 줄,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 판단해야 된다고. 응? 자, 개인이 다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청구해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A라는 개인이 B라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법을 따라 적용을 해야 되느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될지 정보공개법에 따라야 될지 헷갈릴 수 있잖아. 어느 법에 따라야 된다고? 정보공개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냐 아니냐 이거 따져갖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용해야 될 법, 이 판례의 포인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이냐 정보공개법이냐 이거란 말이야. 그걸 잘 정리해. 그 다음에 11번은 넘어가 되고 12번은 11번은 공부해야 되겠다. 응? 자, 12번 전체를 읽어보자. 정보공개법에 보면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하나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즉 말하면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 같은 그런 정보 외에도 그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법은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이렇게 써놨지만 꼭 그렇게 개인을 누군지를 딱 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알 수 있잖아. 그러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보의 내용을 보건대 그게 알려지게 되면 개인의 뭐 내밀한 영역이 알려지게 돼서 뭐 이렇게 인격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도 포함되는 거다. 응?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마지막 세 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대요. 누군가를 처벌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고소가 들어왔는데 불기소 처분은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A가 B를 때렸어. 폭행. 그래서 피해자인 B가 A를 폭행죄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를 했어. 근데 검사가 처벌 안 한다. 그러니까 재판에 안 넘긴다. 불기소 처분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처벌은 안 돼요.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 그럼 피해자인 B는 열받을 거 아니야. 자기를 때린 A를 이제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아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어. 우리나라는 검사가 재판 청구를 안 하면 처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의 힘이, 그래서 검사의 권력이 막강한 거야. 기소 독점주의라 그래가지고 검사가 재판 청구를 해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는데 그 불기소 처분 기록 중, 자, 피의자가 이제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지, 범죄자로 의심되는 피의자 불러다가 검찰이 질문하고 한 문서 있잖아. 답변받은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인적사항. 피의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비공개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은. 근데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인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비공개. 자, 그러니까 끝에 세 문장을 요약하면, 자, 불기소 처분 중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사항 중 피의자의 인적사항도 비공개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이 아니라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 중에도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3번. 13번. 자, 13번은 또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아까 또 나온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줄 쳐놨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그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에 직결되는 건, 자, 거기 중간쯤 밑줄 친 부분이죠.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상 우리 고위공직자들은 뭐 해야 돼요? 자기 재산도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일부 더 고위공직자들은 등록된 재산 일반인에게 공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있어요. 근데 고위공직자 본인 재산만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 재산? 배우자, 또 자식 직계 비속, 또 부모님 직계 존속, 이거 다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해야 될 의무자인 공무원이, 등록 의무자가 제출한 자기의 재산 등록사항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 거부하는 사유, 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이게 제목이야. 이거는 어떻대? 결론이? 공직자윤리법에 한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열람복사 금지되거나 누설을 금지된 정보가 아니고, 나아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법령 비정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 비정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 거부 사유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 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 그러면 이걸 좀 쉬운 말로 풀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위공직자가 있는데, 그러면 고위공직자 본인 외에 자녀가 있어.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도 원래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 등록하고 공개해야 돼. 그런데 그 자식이 거부. 자기는 이게 자기 재산 등록 거부하겠다. 자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지금이야 그렇지만 안철수 씨가 이제 예전에 뭐 대선 나오거나 할 때 그 미국 가 있는 딸, 뭐 수입이 어떻고 뭐 차 뭐 갖고 있고, 옛날 처음에는 그거 공개했어요. 등록해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대선 때는 딸 그거 등록 거부했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고위공직자의 자녀라고 하자. 자식이 있는데 자기는 그 자기 보유한 재산 등록 거부하겠다. 아마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거기 등록 의무자가 자기 등록사항 고지를 거부했는데, 거부한 게 자식이라고 치자. 그 자식의 그 고위공직자 본인과의 관계, 또 그 자식의 이름, 거부한 사유, 그리고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이 문서, 결론은 뭐래 이거? 공개해야 된대, 공개 안 해도 되는 거래. 공개해야 된다, 결론이. 그죠? 근데 말이 어려운 말이 그 위에 무슨 말이 있지?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 나 이런 말 왜 쓰는지 모르겠어. 법령 비정보. 응? 그러니까 법령 비정보란 말은 뭐야? 그거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개해야 될 정보다. 하지만 그 밑에 뭐야? 인적사항 있지. 고지 거부자의 인적사항. 그거는 어떻게? 여러분 인적사항 넣으면 다 사생활 침해 우려 커서 그건 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자 아주 키워드 고지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은 결론이 뭐라고? 비공개.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왜 거부했는지 고지 거부 사유는 공개. 그지? 이 셋으로 나눠서 공부해. 자 밑에서 또 올라가면 고지 거부한 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응? 네, 고지 거부한 자가 왜 거부했는지 고지 거부 사유는 그 바로 위에 거. 고지 거부 사유는 공개. 응? 왜 거부하는지 사유는 공개. 그런데 그 위에 자, 그 고지 거부한 자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 거부 사유, 서명란에 기재되어 있는 문서 이거는 법령 비정보, 정보공개법이 정한 법령 비정보에 해당하지 아니야. 옛날에 거기까지만 잘라서 낸 적이 있어서 그지같이. 응? 네. 그렇게 정리.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얘기 쭉 보면 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한 사례 모음. 뒤로 가면 또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한 사례 모음이 있어.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응? 이게 예를 들면 공개 대상 정보로 본 사례 판례 1번 맨 아래 보니까 뭐야?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 응? 지금은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그죠? 근데 사법고시 2차 시험은 논술이야, 논술. 뭐에 관해서 답안지 쓰는 겁니다, 쭉. 그런데 어떤 사법고시생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야. 그 과목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궁금해. 자기 도대체 내가 잘 쓴 것 같은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시험 주관하는 법무부 찾아가서 내가 쓴 답안지 좀 보여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까 제 2조 5인가 시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2조 5를 내라 걸고 거부했어. 그래서 소송까지 벌인 거야. 아니 내가 쓴 답안지 잠깐 보여주는 게 그게 뭐 시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냐? 소송 붙어서 이겼어. 거부 판결한 거지. 공개하라. 그래서 사법고시 2차 시험 답안지는 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한 거야. 다만 첫째 끝에 보면 첫째 끝에 뭐 있어?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 있지. 이 답안지 겉면에 이 채점 위원별로 점수 매기기 있어요. 그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수험생 본인이 쓴 답안지 부분이자 그것만 공개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 채점 위원별 채점한 거 그러면 누가 점수를 낮게 줬는지 다 알잖아. 그러면 한밤중에 찾아갈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응? 그거는 빼고 그 위에 돼 그거 빼고야. 그 다음에 또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자 4번 한번 얘기해보자. 4번이 중요한 거. 공무원이 여기 직무와 관련하여 뭐 어디 참석했을 때 그 정보. 응? 그 다음에 6번 체크. 그 뭐 좀 길어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할 무상 보상 평수의 사업 수익성 검토 자료. 좀 말이 어렵지? 근데 시험이 가끔 내 이걸. 그거 공개 대상. 7번 아까 얘기했고 8번도 중요.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건데 사면 뭐 죄 지은 사람 뭐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거잖아. 죄 지은 거 없었던 것으로 해주거나 자녀 형기 면제해주거나 이런 게 사면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는 밑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러이러한 그 위원회가 또 있어요. 법무부에. 그래서 무슨 사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건의서 올리고 그 사면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이런 거 다 기재한 문서 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그걸 이제 토론해갖고 이제 결정을 짓는단 말이야.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사면 대상 실시 건의서 하는데 거기에 막 인적사항 들어가고 있다고 대상자들의. 그래서 그거 근데 이제 공개 청구가 들어갔는데 거부했단 말이야. 응? 소송 벌였는데 여기 가치가 충돌해. 여기 보면 사면 대상자들의 뭐 어떤 인적사항 이런 거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들의 뭐 보호할 필요성이 있대. 사생활 보호 필요성. 응? 이거하고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이 대통령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면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응?
이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 이게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한대.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판결은 봤어? 구자. 사생활 보호의 필요보다, 사면 대상자들의 그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이 사면 조치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 공개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야. 응? 그 내용을 예전에 취재 문제가 바꿔냈어요. 뭐라고 하면 내용도 주간에 사면 대상자들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결했다. X. 응? 사생활 보호 필요보다 사면 과정의 그 객관성,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개해야 될 정보로 판결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저 9번 수능시험 원데이터. 원데이터란 말, 수능시험 원데이터는 수험생 이름, 소속 학교 뭐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전국적으로 어떤 통계치 정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니까 공개해도 된대. 수능시험 원데이터. 10번도 비슷한 거야. 인적사항은 빼고. 그 다음에 12번도 시험이 나온다. KBS가 접대성 경비 어디 썼는지 해가지고 그 영수증 있잖아. 접대성 경비 어디 썼는지, 그지? 이런 거. 응? 그 다음에 주거항업 아까 13번 했고, 14번 요거 밑줄 앞에만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 여기서 잘라.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 공개해야 될 정보다. 응?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온 거 1번 잘 나옵니다. 1번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요거는 이제 보안관찰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형법상 뭐 이런 국가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 이제 재판에서 옥살이 해요. 감옥 징역 살고. 근데 나온다는 말이야. 징역 살고 나올 때부터 이것도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이걸 계속 감시 대상자로 결정하는 조치가 있어. 그걸 보안관찰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한 자료, 이거는 국가안전보장, 아까 그 2호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2호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뭐 현재 해치 우려가 있는 정보 이거로 인정해서 비공개로 판결했어. 1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1번처럼 2번은 뭘 갖고 공부를 포인트를 삼냐면 첫째 끝에 뭐예요? 개인에 관한 정보. 이게 개인에 관한 정보 인적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인적사항 포함된 거 있지? 그거는 빼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을 이제 분석해 보면 무슨 거기 첫째 줄에 뭐랬어? 업무 추진비 나오나? 업무 추진비 어디다 썼는지 이거 영수증 있지? 이런 건 다 공개해야 돼. 근데 그 상대방 누굴 만나서 뭐 식사를 하면서 업무 추진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근데 업무 추진비 어디다 썼는지, 그거는 공개 대상인데 개인에 관한 사항,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적사항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3번도 이거는 뭐야? 3번의 포인트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공무원도 사생활이 있는 거잖아. 직무 수행할 때 빼고. 직무와 관련 없이 자기 무슨 동호회 모임에 나갔다든지, 그지? 또 동호회 친목 모임 이런 거 열심히 활동해서 거기서 잘했다고 상 주고 돈도 줄 수 있어. 그죠? 열심히 했다고 모아서. 이런 거는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공개할 사항은 아니다. 직무와 관련. 아까 전 페이지에 직무와 관련해서 모임에 참석한 건 공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4번이야.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너무 당연한 거냐? 개인이든 법이든 너무 당연한 거고. 자, 5번도 중요. 5번 뭐 나왔니? 뭐 나왔습니까? 첫째 그때 학교환경위생정원의 회의록 나오고 거기에 뭐 있대요? 인적사항. 특히 인적사항 들어가면 다 비공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 학교 앞에 모텔 허가하는 거 시장이 허가했다. 근데 시장이 허가함에 있어서 시장이 허가를 해줬어.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 시장이 어디다가 핑계를 대냐? 아이고 이거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이거 된다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타깃이 되는 거야. 어떤 위원들이 이거 찬성했느냐? 회의록 내놔. 회의록 공개하면 찬성 발언한 위원 나타난다. 그 집에 몰려갈 거 아니야. 요새 같은 만 밤새 몰려가가지고, 그죠? 니네 집 앞에 모텔 세워라 난리 날 거야. 이거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발언자의 인적사항.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한국형 뭐 헬기 사업 이 감사원이 감사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 이거 군사 2급 비밀에 해당된대. 법이 비밀로 지정해 놓은 거래. 군사 2급 비밀로 지정이 돼서 비공개. 그 다음에 8번 치과 의사 시험 국가 시험 문제와 정답지는 비공개야. 이유가 뭔지 알아? 이게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서 비공개래.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하는 게 뭐야? 뭐 예를 들어 그 출제 위원급 그 대학 교수들한테 문제 좀 만들어 달라. 돈 주고 문제를 사요. 한 문제당 얼마씩 해가지고 문제 뭐 한 1인당 50문제씩만 만들어 달라. 그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출제위원급 무슨 치대 교수들한테 문제를 돈 주고 받아. 그 한 500문제 문제 풀을 만들어 놨어. 그지? 그리고 매년 시험 볼 때마다 거기서 문제를 뽑아서 출제. 시험 끝나자마자 다 수고. 문제 다 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은행식 출제. 근데 이제 그러면 시험 본 수험생들은 시험은 봤지만 대체 가물가물 이 문제 어떻게 나왔었지? 정답도 발표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공개하라 그랬는데 판결은 비공개. 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어서 매번 시험 볼 때마다 문제를 공개하고 나면 금방 문제가 바닥이 난다는 거야. 응? 그럼 시험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비공개. 이거 옛날 우리 7급 9급 공무원 시험도 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했을 때 다 비공개였어. 지금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안 하고 매년 시험 볼 때마다 시험위원들 따로 꾸려서 합숙시켜서 매번 새롭게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서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는 거지. 응? 지금은 그렇게 수능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뭐 9번도 인적사항 들었고 아까 학폭위 회의록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11번 중시. 11번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되게 막연하게. 응? 근데 재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 비공개 정보로 판결 났어요. 이유는 그 안에 그 정보 안에 개인의 인적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공개될 문건이 뭐 한 9천 몇 페이지 되고 뭐 등등 많다는 이유 등등 했어요. 그냥. 그래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뭐 13번은 굳이 안 해도 13번은 뭐냐면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 그 논문 위조 사건이라고 있었어. 근데 그 관련해서 하여튼 그 KBS가 추정 60분이라는 방송이 있었잖아. 지금 폐지됐는데 추정 60분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 논문 조작 뭐 이거 실험 조작 뭐 이거에 대해서 취재해가지고 60분짜리 방송 테이프를 제작까지 했는데 방송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로. 그래갖고 그 시민단체가 돼서 그 방송하려고 했던 원본 테이프 공개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KBS라는 법인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공개로 판결 난 거라.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요. 자, 우리 14번, 15번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국정원 들어갔어요. 국정원 관련된 건 다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국정원 직원을 남편으로 둔 와이프가 있었어, 부인이. 근데 이혼을 하게 됐어. 근데 이 국정원 직원이 남편이 평소에 뭐 돈을 월급을 다 이렇게 이체 안 해줬나 보지? 뭐 그런 경우 있잖아. 생활비 얼마 하기로 해서 얼마만 딱 떼주고, 그죠? 나머지는 국정원 직원이 혼자 다 쓰는 경우 있겠지, 남편이. 어쨌든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재산 분할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자기 국정원 직원이 월급 얼마 받아갖고 수당 얼마나 받아왔는지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정원 예산은 비공개입니다. 그 인건비 예산 아니야. 그래서 비공개라고 바뀌는 거지. 응? 그리고 그다음에 최신의 16, 17도 공부되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회의록. 17번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응? 이런 거 다 뭐 개인의 뭐 인적사항들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자, 일단 너무 많이 갔어.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정보 공개, 나머지 논점하고 개인정보 보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